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문서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 발급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단서, 의뢰서, 계획서, 소견서, 확인서까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떨 때 어떤 문서가 발급되어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문서 발급은 덴트웹 진료 입력에 여기 상단 보이시죠? 문서 발급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서의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진단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진단서는 언제 나갈까요? 진단서는 원장님께서 진찰을 해요. 검진을 하죠. 검진을 해서 검진 결과를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한 내용을 적는 서식이 바로 진단서. 그러면 진단서의 세부 내용을 볼게요. 진단서 이 버튼을 체크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진단서의 폼이 나오게 됩니다. 진단서. 일단 여기 보시면 발행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발행일자는 오늘 발행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9월 6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급의사. 어떤 원장님이 보셨지? 이 원장님이 보셨나? 한 원장님이 보셨나? 한 원장님. 이 형땡이라는 환자분을 봐주신, 진단해주신 원장님 이름으로 발급의사는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병일이 있습니다. 발병일은 말 그대로 언제 이러한 상태로 발병이 되었느냐. 그래서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으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그랬습니다. 라는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라고 하면 환자의 진술 체크, 그리고 발병일은 오늘 기준으로 7일 전이 되겠죠. 그리고 발병일을 알 수가 없고 발병일을 적는 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사용 안 함.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없어진 상태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단일. 진단일은 오늘 진단했다. 그러면 9월 6일 날짜로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면 9월 2일 날 진단을 했다. 그러면 진단일은 9월 2일이 되겠죠. 그리고 치아가 파절이 됐는데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치아의 상태에 맞는 상병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상병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위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이렇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진단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다. 그러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고의 의미는 참고사항으로 너 더 적을 거 있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다가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진단을 여기에다가 쭉 기록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출력, 프린트까지 할 건지 아니면 저장만 할 건지. 그래서 저장 출력 버튼까지 누르면 출력까지 쫙 되겠죠? 그리고 병원 봉투에다가 넣어서 환자분에게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초기 화면으로 클릭 눌러주시면 다시 이 원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진료 의뢰서가 있는데요. 진료 의뢰서는 또 뭘까요? 진료 의뢰서. 진료 의뢰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진료를 의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시고 그 외에 약을 드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정확한 약은 알지 못하지만 나 약 되게 많이 먹고 있어. 내과에서 받아서 먹고 있어. 혈압도 조절이 내가 지금 잘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내과의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죠. 이 환자분이 이러한 치아 상태를 가지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 됐다. 마취를 요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분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내과에서 치료가 괜찮을지, 이 환자분의 몸의 상태는 어떤지 그 내용을 편지처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진료 의뢰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신경치료를 했는데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도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세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 대학병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성해 주세요. 환자분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진료 의뢰서를 적어 드리게 됩니다. 여기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환자분에 맞는 상병명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위 적어 주시고 그리고 환자 병력 및 소견을 적어 주시면 돼요. 왜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치아 상태, 그리고 어떤 치료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 주시고 똑같이 저장 출력 해주시면 진료 의뢰서도 끝!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갈게요. 치료 계획서가 있습니다. 치료 계획서. 치료 계획서는 말 그대로 이 환자분이 어떠한 치료를 할지에 대한 계획서죠. 우리가 방학 때 방학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의미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소견서입니다. 소견서는 일단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견서의 의미. 제가 심평원의 내용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견서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이라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지금 이 환자가 이러한 상황이야, 이러한 질환이야, 이런 부분을 자신의 소견을 적은 거. 이게 바로 소견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수술 확인서를 볼게요. 이거는 정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발행일자, 발급의사, 진단서처럼 똑같이 발행일자에 맞는 거, 발급의사, 그리고 치료기간이 들어가 있네요. 치료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를 했다는 내용, 상병명 들어가는 거 동일하죠. 그리고 용도 동일해요. 그리고 치료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치료 확인서는 이런 거예요. 9월 7일 날 파노라마 촬영을 했고 9월 11일 날 몇 번 치아를 어떤 치료를 했다.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확인해 줄게. 그것이 바로 치료 확인서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저장하기 혹은 저장 출력 버튼 눌러주시고 또 봉투에다가 담아주시고 내용 한 번 더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초기 화면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향후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향후 나중에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해서 적어다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서류를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상해 진단서는 말 그대로 상해 진단서에다가 상해
자만 붙은 거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상해 진단서고요. 그리고 병무용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도 진단서 앞에 병무용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병무용이라는 의미는 병무청, 군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병무용 진단서가 나갈 일이 정말 극히 드물죠. 그리고 통원 진료 확인서. 이거는 많이 쓰죠. 어떨 때 쓰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부 내용을. 진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발행 일자, 발급 의사.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갔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왔다 간 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진료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라는 의사의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바로 통원 진료 확인서고요. 초기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방사선 판독 소견서가 있습니다. 방사선 판독 소견서. 이거는 방사선, 엑스레이를 판독.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방사선을 찍었구나 라는 그 의사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세부 내용 살펴볼게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반 방사선 촬영 그리고 CT, 전산화 단층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사선 촬영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인가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인가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죠. 군의 촬영만, 과거에는 군의 촬영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였습니다. 2009년 3월 19일부터 저희가 파노라마까지 촬영하게 됐었죠. 이의 업무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준비만 해드리고 원장님이 와서 촬영을 눌러주시거나 일단 표준 촬영, 군의 촬영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가 맞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맞고요. 하지만 아직은 CT 촬영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문서들이 보입니다. 진단서, 의뢰서, 계획서, 소견서, 확인서까지요. 하나씩 그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른 병원 이런 거 하나도 안 봤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봤죠? 이럴 때 정말 난감하시고 응대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재증명 수수료에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참고 자료로 내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일반 진단서, 치과에서 많이 할 법한 내용들을 볼게요. 상한 금액을 기준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진단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통원 확인서, 그리고 재증명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그리고 뭐 진료 확인서, 통원 확인서 요 정도가 치과에서 많이 쓰는 재증명 내용, 서류 발급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질의응답상에 보면요. 저희가 궁금할 법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환자분에게도 정확한 응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무료로 발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있나요?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병원은 재증명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고시되어 있는가, 고시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죠. 환자분이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알려드려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고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료 발급도 가능한데 우리 병원은 어떻게 기준선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오늘 저희가 서류 발급에 대한 문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